선조는 어떤 왕이었나? 선조는 제14대 국왕입니다. 그리고 조선 최초의 후궁 소생인 방계 출신인 왕이죠. 제13대 왕이던 명종은 친자인 순회세자가 어린 나이에 죽고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계 왕족이던 하성군을 양자로 입적시켜 후사로 삼았고 그 하성군이 훗날 선조가 됩니다. 명종이 자신의 후사로 선택한 만큼 어린 시절 선조는 꽤 영특했을 거라고 보여지죠. 선조는 명종의 직계 친아들이 아니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정통성과 정당성이 부족한 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태생적 한계가 자격지심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즉위 기간 내내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노력의 결과물이 선조의 평가가 갈리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왕권 강화를 위한 선조의 노력. 선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은 생각보다 왕의 권력이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이나 서양의 동시대 국가의 왕과 비교하면 다소 제한적인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리학적 사상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 목적인 나라였죠. 조선의 국왕은 권력보다는 권위가 중요했던 자리였고 그 권위는 신하들에 비해 얼마나 성리학을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했죠. 다시 말하면 조선의 국왕이 갖는 권위는 왕이 신하보다 더 성리학적 가치를 이해하고 실현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해서 칭송받던 왕이 바로 세종대왕이었죠. 따라서 조선의 왕세자는 어릴 때부터 당대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성리학을 공부하고 경연을 통해 신하들과 토론하며 배우고 때로는 뛰어난 성리학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왕이 될 자격이 있음을 보여줄 필요도 있었죠. 하지만 명종의 적장자가 아니었던 선조는 정식 왕세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권위를 스스로 만들 필요가 있었죠. 앞에서 말했듯이 선조는 꽤 영특한 사람입니다. 그가 왕의 권위를 만드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신하들의 갈등입니다. 당시 조선의 정치 세력을 크게 보면 조선의 공신 세력인 훈구파와 성리학을 공부하던 학자 세력인 살인파가 있었습니다. 선조는 부족한 정통성을 보완하고 왕실의 외척 세력이 된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살인파를 등용했죠. 그럼으로써 훈구파의 세력을 누르고 자신이 등용한 살인파를 끌어주면서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로 선조에 의해 훈구 세력은 완전히 정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또한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된 후에는 동인과 서인의 갈등을 적절하게 이용하며 왕이 정치를 주도하는 모습을 만들며 왕권을 강화해 나갔죠. 이렇게 선조는 신하들의 갈등에 적재적소에 개입하고 붕당을 활용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신권을 약화시키며 스스로 권위를 만들어간 인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꽤 정치력이 좋은 왕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인재를 잘 활용했던 선조. 선조는 인재복이 넘쳤던 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재들을 꽤 잘 활용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인물들이 선조 시대에 다수 포진하고 있죠. 류성룡, 이왕과 이이, 오성과 한음, 정철, 이순신, 권율, 한석봉, 허준 등 이 밖에도 조선사의 이름을 남긴 인재만 수십 명이 되죠. 선조가 정말 무능한 암군이었다면 이렇게 넘쳐나는 인재들이 활약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선조가 이순신을 파격적으로 밀어준 사실은 전례가 없던 일이었죠. 류승룡이 종육품이던 이순신을 추천하자 많은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삼품 전라좌수사 임명을 밀어붙인 것도 선조였습니다. 7계단이나 품계를 올려서 파격적인 승진을 시킨 것이죠. 현재로 비교하자면 중대장을 하던 대위를 한 번에 소장으로 진급시켜 사단장을 시킨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순신을 추천한 류성룡도 파격적인 승진에 당황하여 반대하자 선조는 순차적으로 승진을 시키는 방법으로 1개월 만에 전라좌수사로 임명을 합니다. 선조가 없었다면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성웅 이순신의 탄생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한양을 버리기로 선택한 선조. 선조가 비난받는 일 2위를 다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선이 왕조국가라는 점과 일본의 전쟁 목표입니다. 왕조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가 뭐라 해도 분명 왕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전략은 최대한 빨리 한양으로 올라가서 왕을 사로잡는 것이었죠. 왕조국가에서 왕이 포로로 잡히는 순간 전쟁은 끝납니다. 그것도 패배로 말이죠. 선조가 한양을 버리는 선택은 여러 선택지 중에서 최선의 선택임은 분명합니다. 만약 선조가 사로잡혔다면 단순히 조선의 패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일본은 조선을 지배,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땅에 외성을 짓고 지역을 차지한 것이죠. 정전협정 중에도 일본은
꾸준히 하삼도의 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만일 선조가 서둘러 한양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사로잡혔다면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지고 일본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선조의 의도는 차치하더라도 재빠른 도망은 조선 각지에서 의병이 형성되는 시간을 벌었고 명예원군이 올 시간을 벌 수 있었죠. 무엇보다 국가에 존망이 걸려있던 전쟁에서 승리한 군주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선조가 비난받는 이유, 앞서 이야기한 선조의 여러 긍정적 평가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비판받을 점이 매우 많았던 건 분명합니다. 특히 이순신에 대한 의심과 질투심은 여러 사료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죠. 주군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순신이라는 존재는 정통성이 부족한 방계 출신 왕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선조 입장에서는 두렵고 의심이 갈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애초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군권을 가진 장군에 의해 세워진 나라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을 대하는 선조의 태도는 군주로서 큰 비판을 받아 마땅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선이었던 한양을 버리는 선택도 선조가 군사적, 전략적 목적 때문이었기보다 본인이 살고자 함이 가장 큰 이유라는 점에서도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도주 이후에 조정을 둘로 나누는 문조를 통해 전쟁의 수습은 세자인 광해군에게 맡기고 본인은 왕의 책무를 버리고 명나라로 도주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죠. 선조는 정치력과 정무감각은 뛰어난 왕이라서 평범한 시기였다면 나쁘지 않은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타고난 그릇이 작고 인격적으로 부족한 선조는 임진왜란이라는 커다란 사건에는 부족한 왕이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가 암군이라고 평가를 받는 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의 결과가 너무나 참혹했지만 결과적으로 명예 원조를 받아내기도 했고 전쟁을 승리한 승전국의 왕이기 때문이죠. 단지 조선과 일본의 국력 차이가 컸고 전쟁 초기 군사력의 차이가 지나치게 컸다는 점이 아쉬울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조는 정말 암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영웅 이순신과 비교당해 지나친 비난을 받게 된 왕이었을까요?